조세 포탈 제3조. 조세 포탈에 대한 처벌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사례 1. 홍씨의 조세 포탈 사건. 사건계의 홍씨는 2013년부터 4년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 28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중고차 수출업과 도박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조세를 탈루했습니다. 처벌 내용 법원은 홍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28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 포탈의 규모가 크고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례 2.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사건. 사건계의 한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수의 차명 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벌 내용. 이 사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조세 포탈이 단순한 세법 위반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죄는 납세 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피고인 강씨와 최씨의 사건. 피고인 강씨는 2018년 3월 16일 상가 분양권을 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4월 20일 매도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강씨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매도 대금 중 4억 1천만 원을 배우자 최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강씨는 2018년 6월 12일 자신의 주택과 부속 토지의 지분을 최씨와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검찰은 강씨를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하고 최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방조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강씨의 행위가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것이므로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강씨가 최씨에게 증여한 행위는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례 2. 피고인 씨의 사건. 피고인 씨는 체납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했습니다. 씨는 세무조사 중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씨는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 따라 기소되었고 법원은 씨의 행위가 체납처분 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리적 해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 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체납처분 면탈죄의 적용이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은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재산 은닉이나 탈루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부소각 및 파기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8조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A씨의 장부 소각 사건. A씨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거래현황 장부를 소각하여 없애버렸습니다. A씨는 일부 매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장부의 소각 및 파기로 인해 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2. B사의 장부 파기 사건. B사는 세무조사를 앞두고 고의로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를 파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하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은닉했습니다.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 B사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따라 기소되었고 법원은 B사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리적 해석. 조세범처벌법 제8조는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조세의 공정한 징수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장부 소각 및 파기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주며 세무조사나 조세 관련 법적 절차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제10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의 법적 규정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1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1 해상용 연료유 판매 사건 한 기업의 대표가 해상용 연료유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기업의 대표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건 또 다른 사례로 한 기업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기업의 대표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든 사례로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3 가공 세금계산서 사건 한 기업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신고를 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는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조세의 부과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기업의 대표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처벌을 부과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조세의 투명성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주며 세무신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예대여 행위 제11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는 명예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법적 규정 제11조 명의대여 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례 1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명예대여 사건 한 피고인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1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피고인은 2018년 7월 10일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지인 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고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대여를 통한 조세 회피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례 2 다단계 회사 피해자 명예대여 사건 A씨는 다단계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친구 B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A씨의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명예대여로 간주하고 2,700만 원의 벌금을 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다단계 회사의 피해자일 뿐이며 조세 회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명예대여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을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3.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피고인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대여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이 결합된 복합적인 범죄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명예대여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주며 명예대여가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는 성실신고방해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 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처벌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실신고방해 행위의 법적 규정. 조세범처벌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1항 납세 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해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항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에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례 1. 이사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사건. 이사는 세무사 F에게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신고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F는 이사의 요청에 따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F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사도 관련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례 2. 시사의 세무대리 사건. D는 시사의 세무신고를 위해 허위로 매출을 누락시키고 세금 계산서를 조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사는 조세의 부과를 면하게 되었고 D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과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대리인이 조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은 D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성실신고방해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주며 세무신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처벌 제13조. 조세범처벌법 제13조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법적 규정. 제13조 원천징수 의무자의 처벌.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례. 사례 1. 건설업체의 원천징수 세금 미납 사건.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례 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세금 미납 사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었고 가맹점 운영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라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천징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의 처벌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3. 법인의 세금 납부 지연 사건.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대표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천징수 세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세금 징수 및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 제16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국제조세조정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제16조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6조의 법적 규정.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례 1. 대기업 임원의 해외계좌 미신고 사건. 해당 계좌의 잔액이 6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 이 임원은 해외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1년의 징역형과 함께 15%에 해당하는 벌금 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의무 위반이 중대한 경우로 평가되었습니다. 사례 2. 중소기업 대표의 과소신고 사건. 실제 잔액은 55억 원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국세청의 조사에서 과소신고가 적발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0%에 해당하는 벌금 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로 주목받았습니다. 사례 3. 개인 투자자의 신고의무 위반 사건. 한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70억 원에 달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 이 투자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20%에 해당하는 벌금 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냅니다. 양벌 규정 제18조. 양벌 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 조세범칙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의 범죄를 방지하고 법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례 1. 포스코건설 조세포탈 사건. 2022년 1월 포스코건설의 직원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도로공사 사업을 총괄하며 공사 대금을 과다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포스코건설과 해당 직원을 각각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과 개인이 동시에 처벌받은 사례로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례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2021년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해당 기업도 양벌 규정에 따라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이 조세범칙 행위에 연루된 경우 양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 대기업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사건. 2020년 한 대기업의 직원들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해당 대기업에도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이 조세범칙 행위에 연루될 경우 양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양벌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며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강조합니다. 고발 및 공소시효 제21조,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와 제22조는 각각 고발의 요건과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조세범죄에 대한 법적 절차와 처벌의 효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이 조항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고발 제21조.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범죄의 수사와 기소가 과세관청의 고발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